저는 개인적으로 빚 내는 걸 되게 좀 꺼려하는 편입니다. 웬만하면 빚을 안 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죠.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2009년 이 하우스푸어였죠. 하우스푸어. 무리하게 빚을 져서 아파트를 사고 그 대출 이자로 많은 돈을 이제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보같이 집값이 제일 낮을 때 팔아서 손해를 좀 제법 봤죠. 되돌아보니까 이 참을성이 없었던 것도 있고 그 대출 이자가 부담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좀 허덕였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특히나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만 내면 집값이 그냥 원하는 대로 팍팍 올라가져서 여유롭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큰 오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때는 집값이 3억 4억이었고 대출을 내도 뭐 1억 1억 5천 뭐 이 정도 수준이었죠. 지금은 집값이 뭐 웬만한 게 그냥 뭐 8억 10억 12억 15억 넘어가고 대출도 5억 7억 8억 규모가 되게 커져버렸죠. 하우스푸어 시절보다 집값도 두세 배로 올랐고 대출의 규모도 2배 3배 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려 하우스푸어 때보다 지금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이 삶이 망가지는 강도가 훨씬 더 셀 거라고 보는 거고요. 평생 빚 갚다가 인생이 끝난다라고 사실상 보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빚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빚의 무게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이 영끌들이 잘 못 느꼈죠. 오죽하면 2030 영끌들이 2023년 기준으로 매월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이 175만 원이라고 했어요. 23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대략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갈 겁니다. 되게 적지 않은 금액이죠. 보통 사람들이 은행에 200만 원 갖다 주고 나머지 돈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연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것도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근데 빚낸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몰랐죠.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하다 보니 쉽고 만만하게 대출을 냈던 겁니다. 근데 그 대출이 이제 서서히 그 대출자의 목을 쪼우고 있는 거죠. 앞으로 빚을 못 갚으면요, 그냥 파산하고 회생 처리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빚은 이 부모가 못 갚으면 자식에게 물려집니다. 대물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빚 내고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극소수의 사람이 파산을 하고 회생을 해서 빚을 탕감받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많은 이들이 파산하겠다고 하고 회생하겠다고 하니까 회생법원에서도 그냥 덜컥 다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채권자들도 호구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요. 그래서 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더 무섭다고 생각하고 이 부채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부채 강의 시대죠. 근데 이번에 빚을 안 진 사람들, 조상이 도운 거라고 얘기하죠. 빚을 안 진 사람들은 정말 천운인 거고, 빚을 진 사람들은 이제 거의 지옥 같은 삶을 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저도 제가 잘나가지고 빚을 안 진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저를 빚 못 지게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거고, 우연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빚을 안 지고 지금까지 오고 그 사이에 좀 정신을 좀 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 궁리해야 된다고요. 저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빚을 되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함부로 장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자영업하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현금 확보해야 된다, 저축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요. 장사도 요새는 편의점 하면 큰일 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도시의 상가들 안에서도 편의점 해서 돈 못 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편의점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편의점 한다고 해서 뭐 점주가 알바 세워놓고 뒤짐지고 있으면서 여유롭게 돈 버는 게 아니라, 점주는 점주대로 인건비 아끼려고 하루에 12시간, 14시간, 15시간 미친듯이 일하면서 버텨야 되죠. 그리고 마음대로 접지도 못하고요. 5년 계약하면 5년은 죽어나 사나 계속 그 계약 만료 때까지 버텨야 되고, 그리고 계약 만료되고 되돌아보면 돈이 남는 게 아니라 빚이 남고 이 병이 남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이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나오면 퇴직금하고
이 모아놓은 돈 까먹으면서 지내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튜브 보면 장사의 신인이 뭐니 하는 놈들이 장사하면 뭐 다 5천만 원 벌고 뭐 2천만 원 벌고, 아니 뭐 장사하면은 전부 다 몇천만 원씩 버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개소리들을 하는 놈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직장 다니는 거에 한 3배 정도 벌어야 자영업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다라고 하네요. 직장 다닐 때 500 벌었으면 자영업에서 1500 이상 벌 각오해야 이 자영업하는 게 적합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직장에서 300만 원 받았으면 자영업 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순수익으로 월천 이상 벌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겁니다. 매우 드물다라는 얘기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영업 때려치우고 다시 이 근로자로 변신하는 탄인데 무슨 놈의 장사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 함부로 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 특히나 편의점이든 뭐 식당이든 치킨집이든 커피숍이든 이런 건 안 하는 게 낫답니다. 그리고 빚지지 말고 최대한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근로자로 잘 살 수 있을지 머리 굴리고 강구해서 살고 빚 안 지려고 하고 분수 맞춰서 살고 그러기만 해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가까워지고 있어서 되게 상황이 안 좋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굳은 마음으로 헝그리 정신으로 바짝 바닥에 엎드려서 산다라는 그런 각오로 지낼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잃어버린 20년 30년을 지나오면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는 자세히 몰라도 대략은 압니다. 엄청난 사회 문제들을 안고 그들이 버텨왔죠. 이제 한국이 이제 그걸 그대로 답습할 텐데, 아니 일본보다 훨씬 더 악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견뎌야 될 텐데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죽을 각오로 살아야 아마 겨우 빚도 갚고 겨우 가족들하고 밥 먹으며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게 지내고 오래오래 내 호흡을 가다듬고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내심도 필요하고 끈기도 필요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각오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함부로 남하고 비교하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쓸데없는 자괴감, 자기 비하 이런 것들도 필요 없고요. 그런 생각할 여유도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래만 쫓아가며 살다가 건강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는 거기 때문에 건강은 항상 영순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빚을 지면 안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장사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 최대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